1940년 8월 12일 영국 해안가. 엄청난 숫자의 군용기가 레이더에 포착된다. 잠시 후 영국 본토를 폭격하기 위해 독일 공군기들이 쇄도한다. 막강한 독일 공군의 공습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영국. 영국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양국이 치열하게 싸웠던 영국 본토 항공전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강리원 씨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제가 좀 젊어지고 싶고 좀 트렌디해지고 싶어가지고. 네네. 만약 우리가 다시 그 누구와 전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 1등이 될 것이다. 리원. 좋은 의미 감사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모든 병력이 공군으로만 이루어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전쟁 역사 중에서도 병력이 공군만으로 이루어진 첫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펼쳐진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오늘은 이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무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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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영화인데요. 이름이 Battle of Britain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독일의 폭격기 스투카라고 하죠. 급강하면서 내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이 공군 중에 가장 무서운 공군이라고 불렸던 이 스투카가 내리꽂히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사님 직접 보셨죠? 당연히 봤죠. 요때가 이제 1940년. 영화는 69년. 영화는 69년인데 요게 1940년 9월에 펼쳐진 이 공습에 대한 그 네, 느낌. 네. 예. 사실 전쟁은 8월부터 시작됐고 9월 7일 날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항공기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죠. 괴령이 기차에서 하얀 옷 입고 딱 내려서 영불 해역 건너편 하얀 절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딱 서서 이제 하늘에 날는 거 보는데 그때 동원된 항공기가 폭격기가 300대, 전투기가 600대, 거의 1000대의 비행기가. 아마 지금은 제트 전투기 시대라 1000대 비행기를 동원할 수 가진 나라가 없죠 아마 그렇게. 그렇죠. 공역 관리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늘을 덮고 쫙 가는 걸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장면이 실화입니다. 그대로 실화고. 당시 건너편에 있던 그 영국 쪽에 왜 방공 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게 날아가니까 뭐 마을에서 다 뛰어나와서 턱 떨어뜨리고 구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수십 대만 가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장관이 연출을 될 텐데 소리도 장난 아니었겠어요. 1000대가 날아가는 모습 그야말로 새카맣게 지나갔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기가 쳐들어오는데 그걸 구경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는 이미 한 달 정도 지난 뒤라 개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떨어질 일은 없다. 뭐 이러고 특히 해안가에 있는 떨굴 리가 없잖아요. 런던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 하고 구경 열심히 했다고. 근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런던으로 향한다. 이게 런던에 무슨 대규모 병참 기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을 향한 공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처참하긴 한데 일단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대가 넘는 비행기가 간 곳이 런던이 목표였죠. 그래서 주간에도 폭격하고 야간에도 폭격하고 정말 파상적인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진짜 전쟁 사상 가장 무의미한 무차별 살상극이라고 하는 게 이 도시 폭격인데 근데 이날 시민 306명이 사망하고 1337명이 중상. 그리고 불탄 뭐 집 같은 거는 뭐 상상 초월하고 이때부터 하여간 유명한 런던 대공습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무차별 도시 폭격이 시작되죠. 그리고 보통 런던 대공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맨체스터라든가 리버풀, 사우샘프턴 중요한 도시 그리고 사실은 군사기지 이런 데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규모 쉴 새 없는 폭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런던에도 중요한 이 군사 기지 그리고 중요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곳을 전략적으로 폭격을 했는데 점점 가열되면서 민간 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무작위로 폭격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당시에 모두가 이 대공습을 지지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9월 7일의 장면은 전쟁 3라운드쯤 가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이 전쟁이 시작된 게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한테 항복합니다. 그 유명한 전격전에 의해서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독일도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하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항상 전쟁에서 너무 쉽게 이기면 이제 뭐 하지가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당시 히틀러는 여러 기록에 의하면 영국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네. 가능하면 영국하고는 이제 말로 끝내자.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 서부 전선 쪽으로 보면 남은 건 영국이에요.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있는데 네. 서부 전선이 정리되면은 모든 전력을 동부 전선에 쏟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뭐 끝 이러면 되는데 영국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영국에 뭐 막강한 해군력도 있죠. 공군력도 또 뭐 없진 않아요. 육군은 사실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독일 육군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등 뒤에 호구를 하나 달아놓고선 모든 전력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틀러는 사실은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았던 겁니다. 그쵸. 손자병법처럼. 하지만 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니네를 점령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력을 동원한 정치 외교가 벌어지는 겁니다. 1940년 7월 19일 이 영국 본토 항공전 직전에 히틀러가 제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두 교정국 중 하나는 전멸할 것이고 처칠은 독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영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쟁으로 희생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구구절절하죠. 이런 고양이 지 생각하는 듯한 평화 이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그다지 이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BBC 방송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친애하는 총통 각하가 하신 말씀 각하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사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뭔가 이제 안 풀리겠구나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작전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래서 히틀러가 영국 침공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작전이 바다사자 작전인데 문제는 상륙 작전이란 게 내일 가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도 9월 15일 이게 데드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지나면 이제 겨울이 와서 상륙을 못 해요. 그래서 9월 15일까지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영국의 상륙 지점과 프랑스에서 상륙을 하는 병력들을 실어 가는 그 두 지점 간의 거리가 지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0km가 약간 넘어요. 근데 30km가 바다인데 여름하고 봄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름을 넘어가면 거기가 굉장한 악천후로 변해요. 그래서 황천 항해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독일 해군은 잠수함 전력은 강했지만 수상함 전력은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병력들을 안전하게 상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죠. 게다가 영국의 강력한 수상 함대를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한 게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제공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공군 장관이던 베링이 히틀러한테 가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공군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베링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말이죠. 베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오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외교관 출신이에요. 영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 젊을 땐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익스트림 스포츠 광이에요. 등산도 엄청 잘했고 그래도 혹해나만 했어. 근데 이제 집안의 가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군에 입대를 했다가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다. 이 항공전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1차 세계대전인데 이때 최고의 에이스가 붉은 남작이라고 리토펜이라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격추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중대가 있는데 리토펜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중대 지휘관이 괴링이었어요. 이 부대가 괴링이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에 644대를 격추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전사자는 62명, 부상자 59명. 그러니까 거의 5대1 전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블루맥스라고 영화에 나오는 거, 독일 최고훈장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전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히틀러를 만나서 이제 나치 당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고 제3제국의 2인자라고 불릴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월 달에 이제 공습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바다사자 작전 계획 입안을 세우니까 히틀러의 명령이 빨리 일주일 내에 제공권을 해치워라.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나야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우리가 상륙할 수 있다. 이거 못하면 내년으로 연기된다. 그래서 빨리 해. 그래서 7월 13일부터 8일 동안 집중 공격을 해서 영국의 항만시설, 공군기지, 전투기 이런 거를 파괴해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게 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이제 물불 안 가리거든요. 우리가 바다사자 작전 싹 다 밑밥 깔아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괴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전투의 초창기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전투기 생산시설, 공군기지 이런 거였고 전투기는 부가적인 거였어요. 어차피 전투기가 목표긴 한데 네네. 공장을 없애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에는 전투기 생산 시설 파괴가 목표였군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평화 협상을 통해 영국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영국은 협상을 거절한다. 히틀러는 본격적인 영국 본토 상륙을 위한 바다사자 작전을 구상한다. 영국 해군력이 부담스러웠던 독일은 상륙 지역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해야 했다. 이에 괴링은 독일 공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이용해 제공권 장악을 장담한다. 그러면 이제 양국이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영국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럼 전투가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되나요? 독수리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군이 한번 출동해서 이제 박살을 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시설, 무엇보다 공군 기지를 박살을 내서 비행기를 못 뜨게 만들고 그 다음은 폭격기가 가서 생산시설 박살내고 그 다음은 함대가 가면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8월 12일에 공군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고 13일 날도 파상 공세로 거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기지와 레이더. 어떻게 됐나요? 기지는 100% 복구. 레이더는 그냥 겨우 한 곳만 파괴했는데 그것도 뭐 바로 복구. 우와. 그 다음 날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 기지를 박살내겠다고 그랬는데 박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복구가 빨리 되네요. 복구가 빨리 된 것도 있는데 피해 자체가 적어요. 괴링 머스케전데 지금. 영국은 당시에 지역 방어 개념이었습니다. 즉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셔서 영국의 남단에서 좌측은 10그룹이 맡았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해협 쪽에 접해 있는 부분은 11그룹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부 쪽은 12그룹, 그리고 그 위쪽 북쪽은 13그룹이 맡았어요. 독일 공군이 출격을 해서 우리를 폭격을 한다. 그럼 레이더 기지가 어느 쪽에 있었겠습니까? 프랑스 기지 쪽에 프랑스 쪽 방향에 있겠죠. 예. 그래서 프랑스 쪽에 레이더 기지들이 쫙,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 프랑스 그 남부에서부터 동부 쪽으로 쫙 감싸고 레이더 기지가 있었어요. 11군이 제일 많이 이제 그렇죠. 맞닥뜨렸겠네요. 예, 11군이 제일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폭격을 하면 그 뒤에서 정찰기가 따라가면서 찍습니다. 찍고 보고 보고를 하죠. 그냥 이게 허풍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했어. 우리가 정말 활주로에 폭탄을 떨궜어. 그리고 기체들이 파괴되는 걸 본 거예요. 강가를 한 게 영국이 그렇게 빨리 복구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이틀 지나니까 4분의 1을 격파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분 좋았어요. 그렇겠죠. 괴링의 등을 두들겼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14일, 15일 날 이제 적 전투기는 거의 적 전투기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대규모 폭격기를 동원해서 더 큰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필이면 8월 15일? 네, 8월 15일 날 이게 유명 폭격인데 독일군이 3개 항공군 전체 비행기를 다 동원해서 폭격을 해요. 그래서 제3항공함대는 영국 북부를 공격한다. 근데 이쪽은 또 전투기 엄호가 잘 안 돼요.
멀어서 북부에서. 네. 1, 2 함대는 남부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남부에 그 전투기라든가 이런 생산시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한 뭐 70대에서 300대, 400대까지의 편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파상 공세로 엄청나게 몰렸죠. 없을 줄 알았던 전투기가 새카맣게 나타난 거죠. 영국군 전투기가. 당시 뭐 100대도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피파이어가 233대, 허리케인이 361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죠. 레이더 때문에 독일군이 오는 경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투기는 사실 먼저 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려면 유리한 게 고도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영국군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오는 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높은 고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가야 되니까. 네, 그 위에서 내리 꽂히면서 공격하면 기본으로 몇 대는 잡고 시작해요. 그게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적기가 왔구나라고 알아서 뒤에다 두고 공중전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는 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만든 콘텐츠나 영화는 침공하는 기체는 대부분 사람들이 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기체들이 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탑승원들 중에 방어 기관총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선이 위로 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얘들도. 그러면 쫙 흩어져. 여기서는 거의 추락 안 해요. 막 이러다가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갈 때 영국군은 꼬리가 딱 보이니까 네, 근데 잡혀져. 그래도 사실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쉥 날아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잡아버리고는 이제 끝나는 게 공중전이에요. 그럼 독일은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입게 되나요? 이날 거의 10%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소위 그들이 꿈꿨던 독수리의 날은 검은 목요일로 끝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일주일 만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함대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공권 장악을 위한 기나긴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본토 항공전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 히틀러가 영국 침공을 위해 시작한 영국 본토 항공전은 점점 더 치열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제공권을 장악하고자 한 히틀러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독일과 영국의 전투는 점점 길어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독일에 무너져가는 영국. 그러나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전세는 바뀌게 되는데 영국 본토 항공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